안녕하세요. 롤러의 임장 챌린지 시즌 3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휴가지 임장 진행했는데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지 임장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 휴가지에 가시면 아마 이런 증상들이 나오실 거예요. 아파트가 없어서 불안하다. 혹은 인근 아파트,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에 그 시세와 전세가를 찾고 있다. 호갱노노를 보면서 이 아파트가 어디인지 검색을 하고 있다. 휴가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임칠에 중독되신 겁니다. 편안한 임장, 편안한 휴가 다녀오시고요. 휴가 중에도 임장 챌린지를 놓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아파트가 있거나 혹은 대장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 좀 조사하시면서 편안하고 가볍게 휴가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평구고요. 은평구는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는 이미 임장 챌린지에서 3곳을 다녀왔습니다. 2곳을 다녀왔고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수색증산 다녀왔었고, 두 번째로는 테마 임장으로 통일로죠. 통일로 라인 쪽 녹번역을 끼고 있는 오총사 신축 오총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아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신축이 될 단지들 중에서도 3대장, 은평구 재개발 3대장인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플러스 모아타운 신통기획 3080 플러스 역세권 재개발 이런 구역들을 두루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노선 경로의 메인 축은 은평구 재개발의 3대장인 가련 1, 그 다음에 대조 1, 불광 5구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 구역을 정확하게 밟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TX 하면 은평구 하면 GTX A, GTX A 노선에서 서울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꼽으라라고 하면 단연 연신내가 되겠죠. 연신내, 은평구 연신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고 은평구 연신내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GTX A 노선이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근의 공원까지, 이제 광장이죠. 광장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공사 현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평구 한번 떠나 볼까요? 이렇게 은평구는 6호선과 3호선 라인이 있는데 3호선 라인으로 우리가 요 아래쪽까지 녹번 쪽까지 통일로 라인 임장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희궁자에부터 서대문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3호선 라인 타고 올라오면서 녹번역까지 3호선 통일로 임장을 했었고, 그 윗부분 라인으로 보시면은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고양시까지 연결이 되는 3호선 라인이고, 그리고 6호선 라인으로 따지면 저희가 최근에 6호선 라인으로는 신당동부터 시작해서 버티고개까지 진행을 한 6호선 라인이 있었습니다. 힙당동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계신데 라스베이스 커피만 드시더라고요. 열심히 임장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자, 6호선 라인 따라서 6호선이 이렇게 그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회차 노선이어서 이렇게 불광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신내를 거쳐서 구산역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 세 개의 이 연결고리 라인에 세 개의 은평구의 그 재개발 3대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불광역과 그리고 독바위역을 끼면서 여기 길게 진행이 되는 게 불광 5구역, 그리고 여기 이쪽에 연신내 쪽 그 북쪽 권역에서 이렇게 4,000세대가 넘게 진행이 되는 구역이 가련 1구역, 이주율 98%.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기 펜스 치고 착공을 시작한 대조 1구역, 2026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 5, 대조 1,
가련 1 이렇게 3대장 재개발 3대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제각기 다른데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 속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3대장을 직접 발로 밟아보고 스스로가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임장 챌린지를 통해서 직접 다녀왔던 스색증산, 그리고 통일로 테마 임장 통해서 녹번 쪽의 신축 단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3대장의 가치, 총 매매가, 초기 투자 금액, 그리고 입지 가치, 미래 가치를 비교를 해보고 인근의 은평구의 신축 단지인 수색증산 뉴타운 지금 11억대 거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대장 단지는 12억 후반대에 거래가 됐고, 왜냐하면은 입주 2년차가 안 되기 때문에 디센자, DMC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인가요? 3월에 입주를 해서 3, 4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24년 봄경이 되어야지 한 바퀴가 도는 겁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지금 3개 단지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마무리했는데, 이 단지들은 DMC 센트럴자이 디센자가 2년차가 되는 시점, 즉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시점에 아마 수색증산 뉴타운의 본 가치를 찾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이 은평구에 있고, 그리고 녹번역 인근으로 5개 단지, 신축의 5개 단지도 지금 11억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문 레미안 라그란데인가요? 레미안의 이문 1구역의 분양가가 공개가 되면서 분양가 12억, 옵션까지 하면 13억 의 신축 아파트. 그래서 서울 내에서 10억, 11억의 아파트가 싸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광명에서도 12억대 분양가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재개발 은평구 3대장의 재개발을 제가 부자지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치, 상품가치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이 재개발 3대장을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의 신축 단지를 그냥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도 아니면 전세를 끼고 서울의 신축 대단지를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수업 시간에 비교해드리고 그 기준이 되는 척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은평구 신축 단지를 우리가 임장 챌린지를 통해서 만나왔는데, 이번에는 신축이 될 재개발 3대장을 직접 걸으면서 이번의 미션은 이거예요. 부동산에 꼭 한번 들려보시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재개발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프리미엄,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총 매매가, 초기 투자 금액,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배웠고, 요거를 가지고 부동산 소장님과 1시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 프리토킹 가능하시죠? 소장님, 제가 이문 1구역, 제가 청약만 기다렸었는데 이문 1구역에 분양가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집을 좀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불강 5구역과 대조 1구역과 가련 1구역의 초기 투자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여기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소장님 브리핑 해주시죠. 여기 프리미엄이 얼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떤 멘트를 하실 건가요? 그럼 소장님 프리미엄이 얼마면 총 매매가가 얼마인 건가요? 얼마이겠네요. 그러면은 이주비 대출은 받았나요? 분담금은 얼마죠? 그럼 총 매매가가 얼마고, 그리고 이 낡은 집, 이 헌 집의 매매가에서 이주비 대출 빼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 정도 되겠네요. 소장님, 그러면은 초기 투자 금액 얼마고 총 매매가가 얼마인데 비례율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비례율 90%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나아가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긴 어렵고, 소장님, 보통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대화를 하죠. 피가 얼마인가요? 이러면은 얼마 정도라고 본인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공식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불인이 분들은 부동산에 가면은 제재에 특히나 들어가시면 당황해요. 그래서 수장님, 여기 피는 얼마고, 5구 피는 얼마고, 84 피는 얼마고, 여기 동호수가 뭐 좋은 곳, 날라리여서 피가 얼마다, 그래서 초투가 얼마다 이러면 막 쓰려고 하거든요. 먼저 막 이렇게 펜을 갑자기 수첩가 내놓고 쓰려고 하는데, 불인이가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녹음기 기능을 활성화 해놓고 이제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소장님 잠깐만요, 녹음 좀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활성화 해놓고 좀 잘 놓치는 부분도 어쨌든 녹음을 통해서 나중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장님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물건들 이제 브리핑 해주시고, 소장님 그럼 59 이거 하고 84 이거 좀 메모해 주시겠어요? 하면은 물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초투가 혹은 뭐 수기로 써주시는 이제 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오셔서 이제 또 분석하시고, 내가 이번 여기에 불강 5구역도 가고 대조 1, 가련 1 가니까 이 3개 구역들의 물건을 쫙 이제 받은 물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가장 수익성이 좋고 또 나에게 맞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의 베스트를 꼽아보는 이런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재에 대한 기본기를 좀 익히시고,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트반이나 부자지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소장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는 걸 이번 임장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 보시면 독바위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예요. 여기 북한산 힐스테이트가 꽤 있어요. 3, 5, 7차가 있는데 7차가 연신내역에서 가장 가깝죠. 7차. 그다음에 여기는 3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를 이제 문주를 지나서 쭉 오셔서 여기 2번이 있는데 여기는 불강 1구역의 재건축이라는 불강 1구역 재건축 구역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불강 1구역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3번 코스 독바위 역세권이라고 해서 독바위역 인근의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재개발 3대장을 포인트로 잡아서 그렇지, 보시면 불광 쪽으로 해서 불광역 아래쪽으로 뭐 불광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구산 쪽 보시면은 구산 역세권 재개발, 역촌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이종 주거지역, 일반 이종 주거지역들에 다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 1구역 옆에도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역촌역인데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뭐 이런 각 역들의 연신내, 그 다음에 불광이죠. 네, 불광, 그 다음에 역촌, 그리고 독바위, 다 역세권의 재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신통기획, 3080 플러스, 도심 공공, 복합 사업들, 이런 되게 다양한, 관이, 개입하는 그런 다양한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사업들이 6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이 연결고리 라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옥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옥석을, 우리가 왜 임장을 하는지, 우리가 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떤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내 예산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인지를 이렇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산재해 있는 이런 정비사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빠른 것,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 나에게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사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이고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OTP는 꼭 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3개 구역들을 지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구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불강 1 재건축,
독바 역세권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여기는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불광 5구역입니다. 불광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GS 자이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지어지는 불광 5구역입니다.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완료했고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로 2,000세대가 넘는 세대로 지어지게 되고,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옆쪽으로는 뭐 미성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최근에 정밀 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해서 불광 미성 아파트, 그리고 기축단지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이런 단지들을 만날 수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크게 펜스 쳐져 있는 곳, 여기가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은 힐스테이트로 지어지는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어렵죠? 메디알레라는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이제 지하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45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6년 1월 입주가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2026년 1월이고요. 대조 1구역은 은평구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 단지이고 두 개 단지, 1단지와 2단지 이렇게 나눠져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거의 초품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 우측편으로는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한 도보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연신내역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연신내역도 마찬가지로 6호선과 3호선인데 플러스 2024년에 GTX-A가 경유하게 되는 정차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024년은 서울역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2028년 경에는 삼성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삼성역까지 10분대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삼성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GTX-A 노선. 서울 내에서 GTX 노선의 수혜를 받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GTX-A의 연신내, GTX-C의 광운대, 창동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수서나 아니면 양재나 이런 쪽들은 신도림도 마찬가지고 GTX 노선이 개통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의 중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이런 연신내나 창동, 그리고 광운대 이런 지역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교통망 GT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하면 GTX-A 노선이 가장 큰 교통망의 호재이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혁신파크라고 해서 또 은평구 내에서 뭔가 오피스, 도심, 문화, 복합 랜드마크 6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을 올린다고 하고, 되게 2030년까지 진행될 이런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는 은평구 내에서, 은평구의 부자지도 들으시면 한 장지로 큰 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좌측 아래편은 수색증산, 그 다음에 그 백년산 쪽의 신축단지, 그리고 녹번 쪽의 신축단지, 그리고 이런 연신내역 인근으로의 재개발 정비사업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위쪽으로는 은평 뉴타운, 이렇게 총 5개의 섹터로 은평구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대조 1구역을 보고 가고, 대조 1구역 아래쪽으로는 보시면은 역촌역이 있는데, 여기는 역촌역 역세권 개발이 초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로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 곳에서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기반 시설들이 좀 탄탄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거나 단독주택을 부수고 짓는 건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망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근에 재래시장도 있고 도로망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도로망을 좀 확충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역촌역, 역세권 개발, 위쪽으로도 6번에서는 대조 1구역 지나서 6번에서는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동 8, 9번지 모아타운 추진하고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게 곳곳에서 좀 불협화음이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뭐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모아타운,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이렇게 관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조 1구역 그리고 모아타운을 지나서 7번 헬스테이트 7차 지납니다. 그래서 연신내역으로 가고 연신내역에서는 GTX A 노선의 지금 착공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은 여기가 이제 가련 1구역 가는 길인데요. 요 위쪽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노후 주거지, 2종 주거지역들이 보이죠. 단독주택과 빌라들. 이런 섹터들은 이제 향후에 20-30년 후에 개발이 될 예정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울이라는 구도심은 순환하면서 정비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20년, 30년 후에 서울은 지금의 서울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파트 주거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신축이 될 단지들을 둘러보면서 그 이후의 후발주자들의 모습도 지금 노후되어 있는 이런 후발주자들의 모습을 한 번씩 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8번은 로데오 거리입니다. 연신내역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로데오 거리에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학원가 쪽도 이렇게 가련동 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학원가, 음식점, 상권 이런 것들이 연신내 상권, 불광 상권, 이렇게 NC백화점과 극장 이렇게 불광역 쪽으로와 연신내역 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가련 1구역인데요. 가련 1구역은 지금 이주가 98% 정도 끝났고 8월까지 법적인 이주 기간이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관련한 뭐 철거나 동호수 추첨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1-2년 차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산을 품고 있고 바로 고양시 넘어가는 쪽이고요. 뒤쪽으로는 산이기 때문에 구릉지죠. 그래서 두 개 단지, 좌우로 두 개 단지로 나눠서 이렇게 공사가 1단지, 2단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2027년경 입주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신내역으로 내려와서 귀가하는 이런 코스고요. 제가 현장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는 물건과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물건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품으로 일단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 손품 팔아보시면 불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미 가상피가 한 3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8사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 한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도 거의 4억 이렇게 4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훌륭한 좋은 3호선 6호선 그리고 뒤쪽으로 독바역인데 독바역은 향후에 신분당선이 연장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노선을 길게 끼고 있는 불광 5구역 사업시행인가 자이 북한산 자이더 프레스티지를 선점하느냐 사업시행인가가 난 단지를 선점하느냐 초투 5구 받을 수 있는 물건도 3억대 그 다음에 8사 받을 수 있는 물건은 4억에서 플러스 알파의 초기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갭 투자 형식이잖아요. 낡은 집의 매매가에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 일종의 갭 투자인데 초기 투자 금액이 3, 4억, 5억, 6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가 조합원 분양가가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좀 작은 걸 제가 받았는데 초기에 필요한 5구의 초기 투자 금액이 5억 정도인 것, 그리고 총 매매가가 9억 한 6천만 원 정도. 대조 1구역의 5구 총 매매가가 9억 6천,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물건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대조 1구역 같은 경우 84가 총 매매가가 10억 6천 정도 되고, 그리고 계약 시 필요한 초기 투자 금액이 한 6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조 1구역의 84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플러스 알파의 조합원 분양가이고, 프리미엄이 지금 한 4억 2천 정도 붙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RR 물건이었고 10억 5천에서 10억 6천 요 정도로 총 매매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투가 각 5억, 6억 5천 요 정도의 물건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대조 1구역. 대조 1구역의 장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리스크들이 이제 해치가 됐죠. 결국 그러니까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호수도 추첨이 됐죠. 그래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 가련 1구역도 마찬가지지만 84에 분양 매물이 없습니다. 분양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84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6억이 넘어간다. 근데 매매가로는 10억 5천 정도인데 지금 서울의 분양가 나오는 비슷한 입지의 분양가로 나오는 곳이 12억이 다 넘어가고 옵션까지 하면 13억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어떤 제공되는 이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조합원 무상 품목들, 발코니 무상 확장, 그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T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2,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플러스 알파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10억 5천 내외의 대조 1구역의 84, 그러니까 총 매매가로 따지면 메리트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지는 않은 거죠. 6억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6억의 초기 투자 금액, 6억에서 6억 5천의 투자 금액으로 대조 1구역을 기다렸다가 2026년 1월에 입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 신축 대단지를 갭 투자로 다른 지역으로 묻어둘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련 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련 1구역의 매물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가련 1구역은 보면은 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 투자 금액 4억 1,500, 그리고 총 매매가가 7억 1천에서 7억 5천 정도 사이입니다. 가련 1구역의 5구는 7억 1천에서 한 7억 5천 5백 정도, 초기 투자 금액은 4억 1,500에서 한 4억 7, 8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이 4억 6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총 매매가가 9억 2천. 그래서 대조 1구역보다는 총 매매가가 한 1억 이상 저렴하고 초기 투자 금액도 1억에서 2억 정도 더 저렴하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 1월에서 2월경에 5구의 초기 투자 금액이 2억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5구의 초기 투자 금액이 4억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프리미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축 단지의 매매가도 그렇고 우리가 1분기, 2분기보다는 상승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월은 일단 특히나 지금 휴가철이어서 부동산에 좀 매수 문의도 좀 덜하고 실제 거래량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조금 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도 다 가시고 입품, 손품, 발품 파시면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에 좀 유리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애프터눈님의 지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쪽 독바위역부터 시작해서 불강역 거쳐서 내려와서 대조 1구역과 그리고
이제 가련 1구역에서 연신내역으로 귀가하는 코스로 잡아봤습니다. 자, 요 코스로 가면 7km 정도가 나오고요. 3km에 1시간 잡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들르면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날이 굉장히 더워서 여러분 특히나 이게 언덕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틈틈이 잘 쉬시고 중간에 가장 잘 쉬실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요즘에 시원한 물도 드실 수 있고 또 커피도 주시는 소장님들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임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재개발 브리핑 소장님 으로부터 알찬 브리핑 잘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사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은평구의 가장 핵심 호재 GTX A 노선이죠. 그래서 연신내역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나가다 임장러를 만났네요. 선풍기, 모자, 슬리퍼. 근데 임장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여기 언덕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일상 복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장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컷 촬영해 봤습니다. 자, 힐스테이트이고요. 그리고 불강 위성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해서 플래카드 걸어놓은 모습, 불강 5구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강 5구역 위성 아파트, 대조 1구역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의 모습, 대조 1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5구와 84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게 84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층 저층부터 다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을 완료한 상태고 저층은 5억 7천부터 해서 고층은 6억 3천까지 거의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5, 6천씩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5억대, 6억대 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보실 수가 있고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하면 총 매매가가 됩니다. 자, 대조 1구역에 지금 건물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평지입니다. 부지가 거대하죠. 자, 여기는 가련 1구역의 모습이고요. 가련 1구역은 이렇게 언덕입니다. 북한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가련 1구역은 이주가 거의 나가서 한 98% 정도 이주가 진행이 돼서 공가의 모습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임장하시면 위험하십니다. 네, 그래서 날이 밝으실 때 아주 이른 임장 해가 좀 근데 8월 15일 지나면 또 한낮의 더위는 좀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운 여름 임장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단골 멘트죠. 죽어도 못 나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대조 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에서 챌린지샷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임장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재개발 임장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입품, 손품, 발품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이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왕초보 경매 특강 거의 오프라인도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풀팩님의 대출력 지금 정규 11기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입지력에 대출력을 더하고 경매라는 기술을 입히면 여러분들 완벽한 조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 임장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